자, 여러분 같이 박수 좀 쳐주시죠. 네. 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윤성로입니다. 제가 소나타 DN8이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 리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. 딱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데, 일단 첫 번째가 디자인이었고요. 뭐 디자인이야, 개인 취향 차이니까 뭐 제쳐두고, 자, 두 번째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차가 정말 너무너무 다 좋은데 이 출력이 너무 아쉽다, 이 파워트레인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소나타 DN8이 출시가 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파워트레인이 드디어 이제 발표가 돼서 제가 지금 그 차량에 타고 있는데, 다름 아닌 하이브리드입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에 타고 있고, 현대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.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. 원래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, 걔네가 주장하는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모터 두 개를 걸어서 하나는 바퀴에 출력만 전달을 해주고, 하나는 바퀴에서 일어나는 그 회생제동으로 배터리에 충전만 해주고, 이 두 개랑 엔진까지 다 묶어가지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는 이 CVT, 그 무단 변속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, 이게 정석이고,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, 이게 답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, 현대차는 당당하게 도요타한테 꺼져, 야 그거 아니라도 더 잘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서 새롭게 시작을 했던 게 병렬형 시스템이었고, 이 병렬형 시스템의 핵심은 모터가 하나만 들어가고, 이 모터 하나가 충전과 그리고 출력 모두를 다 담당해 주겠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엔진 클러치가 들어가요.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성 기어로 엔진이랑 모든 것들을 다 맞물려 가지고 유성 기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붙였다 떨어졌다를 할 수 있는데,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성 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토미션을 넣는 대신에 토크 컨버터를 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엔진 클러치를 넣어서 토크 컨버터 역할도 대신하게 하고, 중간에 엔진으로만 가다가 모터로만 가다가 둘이 같이 가다가 둘이 떨어뜨렸다 붙였다를 계속 해야 되니까, 이거를 관장해 줄 수 있는 거를 엔진 클러치 혼자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런데 그 결과 무슨 문제가 생겼었냐, 엔진의 구동력을 토크 컨버터 대신에 미션에 전달해 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이질감이 심하게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가,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딱 켜졌을 때 이 엔진이 붙을 때의 그 이질감, 엔진이 갑자기 확 걸리면서 좀 꿀렁거림. 그리고 두 번째는, 미션이 변속을 하면은 엔진과 미션이 돌고 있던 그 회전차가 확 생길 거 아니에요. 원래는 오토미션 안에 그 토크 컨버터라는 게 들어가서 그 토크 컨버터가 그 충격들을 모두 다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, 결과적으로 그 토크 컨버터가 빠지면서 엔진 클러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다 수행해주지 못했던 거예요. 그래서 YF 소나타랑 LF 소나타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그 차량을 사가지고 베타 테스트, 필드 테스트를 열심히 해주면서 현대차한테 어떤 결과물을 줬냐, 야 너네 이렇게 만드니까 변속 충격 생기고 언덕에서 차 잘 못 올라가고 자꾸 미션 문제 생기고 엔진 떨어졌다 붙었다 할 때 이질감 생기고 너무 문제가 많아, 이게 병렬형 시스템이 답이 아닌 것 같아, 아무래도 도요타가 짱인 것 같은데? 라고 얘기를 했더니, 이제 현대차가 엔진 클러치를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그 동력 모터 있죠, 그 동력 모터의 힘을 빌려서 순간순간 엔진 RPM에 맞춰서 그거를 확 회전차 보정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. 자, 지금 차를 운전해보면 기존의 YF 소나타랑 LF 소나타 때 있었던 그 엔진이 붙을 때의 이질감, 그리고 토크 컨버터가 없이 엔진 클러치 혼자서 엔진 동력을 변속될 때마다 계속 그냥 그대로 전달을 해주다 보니까 오던 변속 충격, 이런 것들이 지금 싹 다 없어졌는데, 변속 속도까지도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. 자, 지금도 초반 출발하는데도 전혀 전에 있었던 그런 꿀렁거림이나 이질감은 일단 전혀 없고요. 변속을 아무리 해봐도 정말 빨라요. 사실 도요타가 조금 얄미웠던 이유가,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개발을 했으면은 뭐 이렇게, 이건 특히나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볼보처럼 안전이나 환경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하면은 좋은 걸 개발했으면은 서로 공유를 하고 좀 이렇게 상생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거는? 그런데 걔네가 특허를 꽁꽁 묶어놓고 우리가 짱이야, 우리만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조금 얄미웠는데, 사실 현대가 이렇게 얄밉게 구는 애를 뒤통수를 한 대 빡 갈긴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지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. 정말로 너무 많이 개선이 돼서
사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모터 2개를 넣어서 유성 기어를 넣어서 무단 변속기로 타는 그 하이브리드가 최고고 그게 정답이야 라고 인식되어 오던 그 하이브리드 시장에 대한 약간 그 편견 자체를 깨는 약간 좀 네, 그 정도의 센세이션한 일인 것 같아요. 자,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져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연비일 텐데, 그 연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? 무게거든요.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쓰지 않고 병렬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내면서 무게를 줄였거든요. 그래서 캠리랑 비교했을 때 동급이거든요. 150kg가 가볍거든요. 심지어 소나타가 차가 더 커요. 실내 거주 공간도 더 넓어요. 이거는 단순히 이 소나타 DM8의 뭐 프레임 자체가 가벼운 거를 뛰어넘어서 150kg나 가벼운 차체에서 주는 이 경쾌함에서 주는 운전 성능이 확보가 되고,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차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인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죠. 뭐 그래서 네, 수치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. 캠리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3kg가 더 나와요. 네, 공인 연비가. 그래서 현대가 이 엔진 클러치를 이렇게까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좀 열심히 알아보다 보니까 그 엔진 클러치 자체도 이제 원래는 건식을 썼었는데 변속이 될 때마다 엔진이 붙을 때마다 그 회전차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고속으로 돌려가지고 착 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DM8부터는 습식으로 바뀌고, 아무래도 습식이 토크 대응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에 대한 대응 능력, 모든 것들이 좀 더 우수한 면들이 있겠죠.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많은 하드웨어들이 좀 바뀌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이제 DN8에 와서는 정말 현대만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딱 완벽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나, 네,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. 아무튼 뭐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드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좀 이제 이게 스포츠성, 달리면서는 또 좀 어떤 느낌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전 세대 소나타랑 비교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DN8 오면서 이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게 바뀌어진 프레임에 뭐 샥스 댐퍼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하체 부품들, 그리고 세팅들을 잘 해서 결과적으로 소나타가 굉장히 좋은 스포츠성, 주행감을 선사해 준다라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일단 하이브리드에 와서도 그런 기본 맥락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갑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고속주행 영역에서의 주는 그 굉장히 탄탄함과 그 안정감을 주는 요소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, 기존의 DM8과 지금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.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가장 큰 무게를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배터리인데, 배터리가 뒷바퀴 바로 위, 그러니까 그 뒷자리 시트 아래쪽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배터리 팩이 저쪽에 들어가면서 무게 배분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은데, 전에 DM8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굉장히 큰 고속 코너에서 차를 한번 안으로 더 감아 돌렸을 때도 진짜 뒤가 털리는 느낌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앞쪽도 전혀 언더를 허용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,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너무너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, BMW 3 시리즈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. 무게 배분이 너무 좋은 것도 사실 이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. 무게 배분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고속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급 코너를 감다가 한 번 더 타격을 줬을 때, 그런 상황에서 뒤가 돌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, 지금 여기서 얘가 그 비슷한 느낌이 좀 나요.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, 물론 코너 공략을 많이 하고 뒤가 날아가는 느낌이 나는 너무 재밌고 뭐 그렇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또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으나, 어쨌든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면서 누가 뭐 그런 쇼코너를 공략을 하고 다니고 뭐 누가 그러나요? 뭐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원래 DM8이 가지고 있던 그 안정감이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다. 어쨌든 DM8 프레임 자체가 사람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속주행 안정감도 굉장히 좋고 다 너무 좋다. 하지만 급격한 코너링 시, 급격한 차선 변경 시, 급격한 핸들링 시에는 DM8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는 뒤가 조금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. 네, 그 정도까지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자, 그 외에 뭐 이제 현대차의 신차다 보니까 옵션이야 뭐 더 말할 게 없죠. 뭐 이 차를 구매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옵션, 그리고 옵션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, 한 가지 이제 옵션들 중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솔라루프 패널인 것 같아요. 소나타 DM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천장을 이제 고를 수 있어요. 아예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고,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솔라루프 채널을 옵션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솔라루프 패널이고, 솔라루프 패널이 얼마나 좋고 뭐고 다 떠나서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파노라마 선루프를 선택을 하겠지만, 단순히 이 솔라루프 패널의 효율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저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결국에 이 솔라루프 패널에 돈을 뽑아 먹으려면 뭐 몇 년을 타야 된다, 뭐 현대에서 발표한 말이 맞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, 저는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, 하이브리드 차가 물론 연비도 중요하겠지만 그 정숙성에서 오는 그 메리트도 굉장히 크거든요. 그 정숙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엔진이 꺼진 상태로 모터로만 달릴 때 그 정숙성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, 그러니까 대낮에 달리면서 계속 미세하게나마 배터리를 좀 충전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달려있다는 것 자체는, 모터로 구동해서 조용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미세하게나마 운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늘려준다는 얘기고, 이거를 단순히 기름값으로 환산을 해서 얼마를 뽑아 먹는다 뭐 만다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렇게 땡볕에 시내 주행을 하면서 모터로만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늘려준다라는 차원, 저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만큼은 괜찮은 옵션이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는데, 이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차해놨을 때 녹화되는 그 시간 자체가 뭐 솔라루프 패널이 있는 야외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했다는 가정하에겠죠. 뭐 그럴 때도 이제 차량 방전이 안 되도록 해주는 뭐 그런 효과도 있고요. 그래서 뭐 저는 여러 가지로 단순히 연비를 떠나서 이 옵션 값을 뽑을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모터로 가는 비중 자체를 늘려주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그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. 자,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차가 이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서 지금 4천만 원인데, 옵션을 얼마나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량 가격은 사실 2,800만 원까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DM8이 처음으로 출시된 그 가솔린 단독 버전, 가솔린 버전 DM8보다 그 가속감도 훨씬 있고, 실제로 연비가 상당히 좋아요. 제가 지금 리뷰하면서 사실 막히는 구간도 굉장히 많고 막 밟고 다녔는데, 배터리가 중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올랐다가 찼다 하면서 배터리도 그대로 유지됐고, 그리고 주행거리가 지금 35km인데 연비가 17.7 찍혀 있거든요. 가솔린 모델 대비하면은 지금 한 2배 정도 좋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분명히 좀 세제 혜택까지 포함해서 경제적인 혜택이 분명히 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, DM8 가솔린에 대비해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훨씬 더 구매하기에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이전까지는 이 현대의 병렬 하이브리드가 좀 그 엔진 클러치가 영민하게 움직이고 좀 더 부드럽게 변속해주지 못하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꺼려졌다라고 하면, 이번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개선이 되다 못해 오히려 그걸로 주행 성능까지 좋아지고 이제 변속 속도까지 더 빨라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. 뭐 저는 여러모로 그리고 뭐 캠리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 대단하다는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비해서도 이제는 현대가 꿀릴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뭐 보증기간 차원에 있어서도 지금 뭐 모터부터 뭐 엔진 클러치 배터리까지 모두 다가 지금 10년 20만 킬로 보증까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뭐 보증기간 짧아지기 이전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 놓으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차량 구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